자, 영상 제목 ISQC SPI 통신 2 이렇게 달았습니다. 원 영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 영상 이제 보고 그리고 나서 2 영상 보시는 거, 그리고 나서 또 3 영상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될 겁니다. 갑자기 중간에 들어오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죠. 제가 제목을 이걸 분리해서 달 걸 그랬어요. 아이스캐시 통신 1, 2, 3 그다음에 뭐 SPI 통신 이거 따로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얘기를 끌어갔으면 더 좋았지 싶은데 처음에 그냥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서 뭐 제목을 쓰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이 제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 영상에서 했던 부분을 물론 이제 그 원 영상을 보시고 이걸 보셔야 순서가 맞지만 그래도 빠르게 원에서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내용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ISQC 통신, SPI 통신, 아두이노를 처음 배우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초보라 그럴까요? 입문한다 그럴까요? 그럴 때는 이 ISQC 통신이나 SPI 통신 얘기가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렇게 잘 언급을 안 해요. 또 보면은 인터럽트 얘기도 잘 이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하시는 많은 분을 만나본 건 아닌데 그냥 제 어떤 막연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두이노에 익숙해진 다음에 요걸 공부하세요 해서 이러한 언급을 뒤로 좀 미루는 경우가 있던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ISQC 통신 뭐냐? 일단은 요거 얘기부터 해보죠. ISQC 통신 인터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의 이제 약자인데, 약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여튼 약자인데 이 원 표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두이노에서는 이 말이 어려우니까 투 와이어 인터페이스에서 TWI라고 이렇게 불러요. 선 두 가닥 연결, 접속, 두 가닥 통신 이제 그렇게 의미를 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통신 방식은 어떤 용도로 개발됐냐면 어떤 소자와 소자, IC와 IC라 그럴까요? 그게 메모리가 됐든 센서가 됐든 어떤 프로세서가 됐든 이런 소자들 사이에서 근거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인터넷도 통신 방식이잖아요. 인터넷은 어떤 컴퓨터와 컴퓨터, 어떤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에서 장거리, 원거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물론 단거리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드 내에서, 한 보드 내에서 소자와 소자들 간의 통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통신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꼭 보드 내에서만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보드와 보드 외부의 어떤 회로를 연결할 때도 근거리라면 이 ISQ 통신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SQC 통신 방식의 특징은 이거죠. 장점은 이거죠. 선을 두 가닥만 연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통신을 위해서 데이터선 하나와 클럭선 하나, 요 두 가지 선만 연결하면 두 소자, 이쪽 왼쪽 소자와 오른쪽 소자가 통신이 된다는 거죠. 데이터선 하나고요. 클럭선은 제가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언급하기로 하고 일단은 통신을 위해서 두 가닥을 연결한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마스터가 있고요. 여러 개의 슬레이브가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아두이노 보드가 있고요. 뭐 센서, 메모리, 마이크로 SD 카드도 ISQC 통신하는 게 있나? 아무튼요. 그래서 뭐 센서나 메모리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근데 당연히 이제 VCC 그라운드는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정신사납게 선을 이렇게 연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음영으로 이렇게 조금 회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자, SPI 통신은 뭐냐? SPI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근거리에서 소자들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신 방식인데 여기서는 아이스캣이랑 좀 다른 게 아이스캣이 통신 방식에서는 선을 두 가닥 쓰고요. SPI 통신 방식에서는 선을 세 가닥 씁니다. 아이스캐시 통신에서는 데이터선 하나를 썼는데 여기서는 데이터선을 두 개를 쓰는데요. 모시라는 선과 미소라는 선. 이름이 재밌죠. 미소, 모시. 자, 그러면 제가 모시가 뭐의 약자냐면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의 약자고요. 미소는 뭐겠어요? 마스터 입력 슬레이브 아웃의 약자입니다. 이 통신 핀 기능을 제가 두 문장으로 설명을 해볼 텐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자, 들어보세요.
마스터가 출력할 테니 요 핀요. 마스터가 출력할 테니 슬레이브야 입력받아라 라는 선입니다. 그런 핀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슬레이브가 받고 싶으니 마스터야 내놔라. 뭐지? 자, 데이터가 이 핀에서 자, 펜 꺼내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죠. 마스터가 아웃하고요. 얘를 마스터라고 합시다. 얘가 마스터네. 얘를 두고 할까요? 얘가 마스터예요. 얘가 슬레이브고. 그래서 마스터가 아웃 하더니 슬레이브가 받아라. 데이터 방향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처음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마스터가 출력할 테니 슬레이브야 받아라.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슬레이브가 받고 싶으니 마스터야 내놔라.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그럼 두 번째 표현한 것도 데이터 방향이라는 측면에서는 맞는데 두 번째 한 표현은 틀린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통신의 주체는 마스터예요. 마스터가 대장이잖아.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야 내가 아웃할 테니 너 입력받아. 이건 주체가 누굽니까? 마스터가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슬레이브가 감히 슬레이브 주제에 슬레이브가 받고 싶으니 마스터 내놔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통신의 시작과 통신의 끝은 마스터가 주관합니다. 아이스캐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SPI 통신 방식 같은 경우는 데이터선이 두 개, 클럭선 하나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곤 했어요. 이렇게 슬레이브를 빨랫줄에 빨래 넣듯이 쭉쭉쭉 넣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마당에다가 빨랫줄을 이렇게 쭉 이렇게 늘인 다음에 빨래집게로 찝어서 이런 식으로 빨래를 널었는데 요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빨래 안 널죠. 자, 아무튼 자, 그러면 마스터 저기 아이스큐시하고 슬레이브에서 저기 SPI 통신 방식에서 각각의 칩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자,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집중을 해주시면 좋은데 아이스큐시는 번호를 가지고 각각을 구분합니다. 다른 말로 주소가 있어요. 소자마다. 그래서 이 소자의 주소는 공장에서 출시될 때 못을 박습니다. 너는 4번이다. 너는 5번이다. 너는 27번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소자를 쓰겠다 그러면 이 소자가 몇 번인지를 알고 여기서 데이터를 보낼 때, 메시지를 보낼 때 4번아 뭐 해줘 이런 식으로 번호 달고 메시지 달고 메시지 안에 번호와 명령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그 SPI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아까 설명하지 않았던 칩 셀렉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소자들마다 SPI 방식으로 통신하는 소자들마다 칩 셀렉션이라는 핀이 나와 있고요. 그 핀에다가 로우 신호를 내보내. 내가 만약에 얘랑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이 칩 셀렉션 핀이 여기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 10번 핀에 연결됐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SPI 통신하는 칩의 칩 셀렉션 핀이 아두이노 4번 핀에 연결됐다. 그런데 나는 이 녀석과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10번이었죠. 4번 핀에다가 하이 신호를 날리고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녀석의 칩 셀렉션 핀을 로로 만듭니다. 그러면 얘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화하고 싶은 주체를 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이거를 명령이라고 썼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자, 전체 어떤 데이터 덩어리 안에 주소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이스케이트 통신 방식에서는 이러한 포맷으로 각각의 슬레이브를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PI에서는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보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근데 누구한테 보낼 거냐를 말하기 전에 이런 칩 셀렉션 핀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 한 요 정도 내용을 우리가 이 ISQC2와 SPI 통신 1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하나씩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두이노 보드 두 개가 화면에 보입니다. 우리는 아두이노 보드 두 개를 가지고 아이스큐시 통신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한 상황이지 실질적으로 두 보드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아이스캐시 통신을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아요. 뭐 유아트 통신을 쓴다거나 좀 다른 걸 통신 방식을 쓰는데 우리는 일단은 실습을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보드 2개 가지고 아이스캐시 통신을 해볼 겁니다. 보통 아두이노 공부를 막 입문하시는 분은 집에 아두이노 보드가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 아두이노 보드 좀 만지작만지작 하셨다 그러면 아두이노 우노 보드도 하나 가지고 계실 거고 또 뭐 메가나 듀에나 또 다른 아두이노 호환 보드 하나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 2개 꼭 우노가 아니어도 우노나 뭐 아두이노 나노 또는 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회로를 연결해야죠. 아이스캐시 통신을 하기 위한. 보면 여기서 이제 또 뭐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아두이노 보드에서 A4번 핀은 평상시에 아날로그 입력 4번 핀입니다. 자, A0 핀으로부터 요걸 볼까? 네, A0 핀으로부터 아날로그 입력해서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을 하셨을 겁니다. 또 A1 핀 쓰는 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A1이나 A2 핀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입력을 받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A4번은 아날로그 입력 아니야? 근데 입력 핀끼리 이렇게 2개를 연결해 놨어. 자, 뭐냐면요. 이 아두이노 보드의 A4번 핀은 아이스캐시 통신을 위한 데이터 핀으로도 쓰입니다. 또 아두이노 A5번 핀은 평상시에는 아날로그 입력 5번 핀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스캐시 통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이 A5번 핀을 아이스캐시 통신용 클럭 핀으로 인지를 해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펜을 가지고 해보죠. 뭐 안 됐네. 자, 펜 나와라 뚝딱. 자, 얘가 이제 아두이노 핀이고요. 자, 여기에 아두이노 핀 A4번 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두이노 A5번 핀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쪽은 아두이노 내부예요. 아두이노 이 MCU 내부라 그럴까요? 자, A4번 핀이 칩 내부, 얘는 외부 핀. 여기는 이제 외부 핀이고 내부에 또 이제 이 A4번이 연결돼서 뭔가 AD 컨버터로 연결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내부에 A5번 핀이 칩 내부에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외부 A4번 핀은 내부적으로 A4번 핀으로 동작을 하다가 내가 아이스캐시 통신할 거야. 자, SDA 핀이 내부에 있겠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지우개 요것만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스위치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요렇게 붙는 거예요. 이쪽으로. 또 여기에서도 클럭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스위치가 평상시에는 A5번 핀이 A5번에 연결돼 있다가 내가 아이스캐시 통신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면 얘가 착 스위치가 이쪽으로 딱 넘어가서 이 외부에는 A4라고 되어 있지만 데이터 핀으로 동작하고요. 또 A5가 클럭 핀으로 동작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우 정신 사나워. 그냥 다 핀을 만들어 주면 안 돼? A4는 A4 만들고 A5는 A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선 따로 뽑고 클럭선 따로 뽑으면 그러면 좀 덜 헷갈리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네. 자, 별도로 만들어. 여기 데이터선, 아이스캐시를 위한 데이터선, 그 다음에 또 뭐지? 아이스캐시 통신을 위한 클럭선 이렇게 만들면 옆에 있던 SPI는 뭐라 그러겠어? 우리도 모시핀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미소핀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클럭핀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어이구. 이런 애들 요구를 다 받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핀 개수가 늘어나죠. 외부 핀 개수가. 외부 핀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패키지가 커져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파는 컨트롤러 설계할 때 이 특정 핀에다가 2가지 또는 뭐 3가지 이런 기능을 멀티로 동작하도록 내부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A사, A5 필요에 따라서는 ISQC 통신의 데이터 핀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는 A5는 클럭 핀으로 이렇게 탁탁 바뀌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회로를 이제 꾸미고요. 그래서 데이터선은 데이터선, A사는 A사로, A5는 A5 클럭선 이렇게 이제 같이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그라운드 선을 이렇게 두 개 보드를 연결해 놨는데, 우리가 어떤 두 보드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데이터선뿐만 아니라 그라운드 선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이쪽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회로를 다 꾸몄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지우고, 자, 다음에 그 코드를 한번 보죠. 자, 코드를 보시면 왼쪽에 보여지는 코드가 마스터 쪽 코드고요. 오른쪽에 보여진 코드가 슬레이브 코드입니다. 코드 각각을 한번 살펴보면, 자, 마스터 쪽에서 자, 시리얼 비긴 했고요. 와이어 비긴. 자, 와이어 비긴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와이어 ISQC 통신 준비를 이제 해라. 이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이전 페이지 보시면 평상시에는 A4번 핀이 아날로그 입력 4번이고 A5번은 아날로그 입력 5번인데, 와이어 비긴 이 함수가 실행되면 A4번 핀은 더 이상 이제 아날로그 입력 4번이 아니라 ISQC 통신을 위한 데이터선 SDA 핀으로 탁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A5번 핀은 더 이상 아날로그 입력 핀이 아니고 ISQC 통신을 위한 클럭 핀 SCL 핀으로 탁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스터 쪽에서 지금 코드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ISQC 통신을 시작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슬레이브 쪽도 보면 마찬가지로 슬레이브 쪽도 와이어 비긴 해서 ISQC 통신 참여하겠구나. A4가 더 이상 A4가 아니라 데이터선이고 A5가 더 이상 클럭선이 아닌 아날로그 입력선이 아닌 클럭선으로 바뀌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만한 게, 마스터 쪽 코드에서는 와이어 비긴 하면서 이 파라메타를 함수에 넘겨주는 게 없고요. 이 슬리브 쪽에서는 와이어 비긴 하면서 어드레스 그러니까 어드레스 주소래. 하여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 그 슬레이브에 주소를 넘겨주고 있죠. 자, 이건 뭐냐면요. 마스터는 주소가 없고요. 슬리브만 어드레스를 갖는다는 겁니다. 주소를. 왜 그러냐? 쭉쭉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서 슬레이브는 주소가 있어요. 마스터는 주소가 없습니다. 왜 없냐? 마스터가 4번아 뭐해? 그러면 4번은 어떤 액션을 할 거고요. 자, 4번아 데이터 받아. 그럼 받겠죠. 4번이. 또 마스터가 4번아 데이터 줘. 그러면 얘가 데이터를 넘겨줄 겁니다. 그런데 슬레이브가 마스터를 부르지 않아요. 마스터님, 새로운 데이터 있는데 가져가실래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는 불리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소가 없는 거죠. 자, 각각의 코드, 마스터 쪽 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스터 코드, 여기 이제 루프 함수 안에 와보면 request from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함수가 있는데, 얘는 첫 번째 파라메타가 슬레이브 주소고요. 두 번째는 슬레이브로부터 받고 싶은 데이터 개수입니다. 그래서 request from 4번아 데이터 한 바이트 줘, 이런 뜻이에요. 이 함수가 호출된다라는 건. 여기다가 주소 쓰고요. 슬레이브에 주소 쓰고, 그 다음에 받고 싶은 데이터의 개수, 몇 바이트 받고 싶다라는 걸 뒤에다 쓰는 거죠. 자, 우리 wire.available 함수가 있는데, .available 함수를 지금 처음 본다 하시는 분은 UART 통신 쪽 공부를 하시고 오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때 UART 통신 얘기할 때 serial available 하면 어떤 동작을 했었어요? UART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버퍼에 모아 놓을 텐데, 그 버퍼에 데이터가 몇 개 쌓여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ire.available 하면 ISQC 통신으로 데이터를 받았어. 그 받은 데이터가 버퍼에 몇 개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있다, 두 개 있다, 세 개 있다 그러면 이 조건문, 이 화일문 가로를 만족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일 루프 안으로 들어가서
버퍼로부터 한 바이트 읽어다가 데이터라는 변수에 넣고 그걸 이제 화면에 출력하네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1, 2, 3, 4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수행하도록 이렇게 짜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눈여겨 보실 만한 거, 자, 와이어 비긴 함수. 내가 ISQC 통신 시작하겠다. 얘 마스터예요. 마스터에서는 대화하고 싶은 슬레이브 주소를 쓰고 몇 바이트 달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슬레이브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데이터를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available 함수를 써서 데이터가 들어왔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읽어오도록 코드를 작성했는데 실제 하드웨어 꾸며서 할 때는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됩니다. 데이터가 투신돼서 버퍼에 있는지를 안 물어보고 그냥 슬레이브한테 request from 4번 한 바이트 줘 명령 내리고 나서 바로 읽어봐도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available 함수를 어디서 봤냐면 UART 통신할 때 했었죠. 그러면 UART 통신은 뭐였냐면 데이터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상대방이 언제 보낼지 모르니까 데이터가 지금 쌓여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 수신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려고 이러한 serial.available 함수를 호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ISQC 통신 같은 경우는 마스터가 데이터를 내놔라 그러면 슬레이브는 즉각적으로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읽어와도 돼요. 만약에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슬레이브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했다. 그러면 회로 결성이 잘못됐거나 슬레이브가 고장 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소자를 달아서 데이터 가져올 때는 이렇게 available 안 하고 바로 내놔 request from 4번 한 바이트 한 다음에 바로 그냥 serial read 이렇게 해서 이제 읽어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제 이 코드로 돌릴 거고요. 자, 슬레이브 쪽 가보죠. 슬레이브에서는 자, 1번 사항은 설명을 아까 드렸고요. 그래서 나는 슬레이브 4번입니다. 와이어 통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on request 함수는 뭐냐면, 이제 마스터로부터 슬레이브한테 데이터 내놓으라는 명령이 들어오면 그걸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처리해 줄 함수를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레이브 레포트가 함수 이름이에요. on request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는 이 이름은 함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스터로부터 요청 시그널이 들어오면 이 함수가 호출되고 그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되겠죠. 여기서는 카운트 값을 전송하고 하나 증가시키네요. 처음 카운트 값이 0이니까 처음 마스터로부터 요청 시그널을 받으면 0 값을 마스터로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 아니다. 그 또 요청 신호가 오면 1 넘겨주고 또 요청 신호가 오면 2 넘겨주고 그래서 점점 이제 숫자가 커지겠죠. 근데 카운트 변수를 바이트로 선언했으니까 0, 1, 2, 3, 4 쭉 증가하다가 255까지 출력하고 보내고 그 다음에 255에서 하나 더 더하면 얼마입니까? 256? 예, 그래서 오버플로우 하나 한 바이트 넘어가고요. 한 바이트 용량을 초과하니까 다시 카운트 값은 0 되겠죠. 그래서 0, 1, 2, 3, 4, 5, 6, 7, 8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254, 255, 그 다음에 0 이런 순서로 이제 슬레이브가 데이터를 마스터 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코드 양쪽에다가 각각 업로드 해가지고요. 마스터가 연결된 쪽에서 시리얼 모니터를 띄워서 왜 결과 보려고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볼까 합니다. 예상하건대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마스터는 슬레이브한테 데이터 주라 그랬고 슬레이브는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0, 1, 2, 3 이렇게 이제 리턴하기로 프로그램을 짜놨죠. 그래서 마스터가 1초에 한 번씩 달라고 했으니까 마스터가 연결된 시리얼 모니터에서는 숫자 값이 이제 0, 1, 2, 3, 4 점점점 증가하는 그 다음에 255 다음에 0 나타나는 그런 패턴을 보여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실습하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을 두 개를 띄웠고요. 자,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우리 마스터 쪽 코드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슬레이브 코드죠. 글씨가 조금 글씨를 좀 키워볼까요? 자, 여기 파일 아래 환경 설정 가서 여기 폰트, 에디터 글씨 크기 얘를 22 정도 해볼게요.
별 차이 안 나네. 예. 얘도 환경 설정 20이 같이 됐구나. 예. 자, 그래서 글씨를 조금 키웠습니다. 뭐 글씨 키우는 것도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이 마스터 코드, 오른쪽이 슬레이브 코드. 그리고 지금 제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보드 2개 이렇게 이제 연결했고요.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한 게 아니고 2개를 이제 준비를 시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가볼까요? 우리 보드 선택 아두이노 우노보다 포트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지금 아두이노가 연결 안 돼 있으니까 포트에 아무것도 안 뜨는데 일단은 하나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띵똥똥 그래서 이제 하나 연결했고요. 그러면은 포트 6번. 자, 6번에 연결된 게 마스터네요. 자, 그럼 여기다 메모를 좀 해놓을게요. 얘가 콤 6번. 얘가 이제 마스터고. 자, 슬레이브 쪽도 연결을 해볼게요. 자, 다시 얘를 보면 지금 새로운 게 하나 생겼죠? 11번에. 그래서 얘는 콤 11번. 자, 그럼 현재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이 11번을 잡고 있죠. 그래서 얘를 업로드하면 11번 포트에 연결된 아두이노 보드가 이제 슬레이브 동작을 하겠죠. 자, 치워버리고 그러면 이제 쭉 얘 업로드 슬레이브 업로드 하는 거고요. 자, 이거 좀 이제 시간 걸리니까 잠시 영상 촬영을 끊었다가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업로드 완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는 11번이었고요. 11번에 포트에 연결된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슬레이브 코드 올렸고요. 자, 여기 가서 마스터 쪽 가서 이번에는 11번이 아니라 6번으로 바꿔서요. 6번에다가 얘를 업로드. 자, 또 시간이 걸리니까 잠시 끊고. 예, 업로드가 엄청 빨리 된 게 아니고요. 제가 중간에 업로드 하는 동안 시간이 가니까 촬영을 잠깐 끊었다가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둘 사이에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마스터가 데이터를 달라고 일초에 한 번씩 하고 있으면 얘는 이 함수가 슬레이브 쪽에서는 이 함수가 호출돼서 시리얼 모니터 상에 자, 다시 볼게요. 시리얼 모니터 콤 6번. 그런데 데이터가 왜 안 오냐? 하드웨어 결선을 아직 안 했네요. 자, 그러면 하드웨어 결선을 해가지고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촬영하다가 하드웨어 결선도 안 해놓고 소프트웨어만 올려놓고 왜 안 오지? 순간적으로 당황했네요. 자, 회로 결선이 아까 우리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시죠? 자, A4번 얘가 클럭선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쪽도 클럭선 A4번에 A5번이 클럭선이죠. 그래서 A5 이렇게 연결한 거고요. 자, A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A4번 데이터선이죠. 데이터선 또 A4번에 이게 어느 A4가 데이터인지 A5가 데이터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뭐 외웠다 외웠냐면 영화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영화 그 대사 중에 자, 무엇이 중요한디? 데이터가 중요해요? 클럭이 중요해요? 데이터 보내기 위해서 클럭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먼저 봐야 되겠구만. 그래서 A4번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선 A5번 클럭선과 A4번 데이터선 그런 다음에 또 뭐도 연결해야 됩니까?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을 해야죠. 자, 이렇게 선 세 가닥 연결하면 이제 회로는 꾸며진 거고요. 왜 그라운드 선 연결해야 되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PC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도 다 꾸몄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통신 포트 6번 마스터가 지금 통신 포트 6번 잡고 있죠. 그래서 6번 그러면은 이제 시리얼 모니터 열어보면
여기서 값이 128, 129, 뭐 131 쭉쭉쭉 쭉쭉 올라서 어디까지 가야 되죠? 255 이제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이거 이제 닫을게요. 이거 닫아보면 지금 마스터에서 1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슬레이브는 1초에 한 번씩 이 함수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이제 마스터 쪽으로 넘겨주고 있는 거 확인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실습 화면도 보셨고요. 자, 이쯤에서 뭐 한 가지 매듭을 짓고 넘어가 보죠.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ISQC 통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얘네들은 ISQC 통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제일 먼저 주소를 호출을 한다. 주소에 대한 개념. 요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낯선 함수 wire begin 낯설죠? request from 얘도 낯설어요. 그래서 낯선 거가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오래 걸리다 보면 머리 아프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 ISQC 통신할 때 주소 일치시켜야 되는구나. 자, 백헤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코드 같이 있는 거. 자, 지금 여기서 4번한테 데이터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얘가 4번이 아니고 5번이다. 그러면 마스터는 4번아 데이터 줘, 4번아 데이터 줘, 백날 소리 질러봐야 아무도 응답을 안 하죠. 자, 이 왼쪽 코드가 실행되고 있는 보드가 응답했던 이유는 주소가 맞았기 때문이죠. ISQC 통신에서는 첫 번째 주소라는 개념이 있고 주소가 일치해야 해당 디바이스가 대응한다. 요게 키입니다.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시뮬레이션 여기까지 봤고요. 자, 다음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는 우리가 뭐 했냐면 마스터가 리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화면에 마스터가 연결된 시리얼 모니터 01234 출력했잖아. 그 01234가 어디서 갖고 온 값이야? 슬레이브로부터 가져온 값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마스터가 샌드 할 거예요, 데이터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시죠. 자, 마스터 쪽 코드고요. 이쪽은 슬레이브 쪽 코드입니다. 뭐 와이어 비긴 똑같이 하겠죠. 와이어 비긴 4번. 좋아. 자, 그다음에 루프 함수에서 begin transmission. 무슨 오락하는 것 같네. begin transmission. 전송 시작. 어디다가 4번한테 뭐를 하이 메시지를 그리고 end transmission 전송 끝. 그리고 요 코드는 500ml마다 한 번씩 호출되니까 4번 슬레이브한테 마스터가 하이 계속 이렇게 날리는 거죠. 그러면 자, 슬레이브 쪽 코드를 보죠. 슬레이브 쪽 코드에서는 나 4번인데 와이어 통신할 거야. 그 다음에 마스터로부터 수신 데이터 들어오면 마스터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받으면 리시브잖아요. 받으면 아까랑 분위기가 같아요. 이 함수 호출해입니다. 메시지가 마스터로부터 들어오면 이 함수 호출해. 그러면 이제 이 함수 들어가 봤더니 뭐야? 시리얼 어베일러블 해서 시리얼 리드해서 PC 쪽에 데이터를 보내네. 그래서 슬레이브 단에 슬레이브 아두이노 보드가 연결된 쪽에서 포트에서 시리얼 모니터 연결하면 하이 메시지가 슬레이브 단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여튼 둘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마스터 쪽 코드나 슬레이브 쪽 코드나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마스터 쪽 코드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회로를 꾸밀 건데요. 자, 이게 회로가 보드가 3개네. 자, 다시 요 코드 와서 요 코드는 마스터 하나에 슬레이브 하나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좀 전에 썼던 하드웨어 구조 쭉쭉 넘어가 봅시다. 나와라. 요렇게 아까 꾸몄던 이거 가지고 그대로 테스트 하시면 이제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네. 그런데 자, 이번에는 하드웨어를 바꿨어. 하나 더 달았어. 자, 보면 A4번 봅시다. A4번 녹색 선으로 해가지고 여기
노드, 그러니까 이 브레드보드 이 점에서 만나잖아요. 보드 전부 다, 세 개 전부 다 A4번이 여기서 만나고요. A5번 파란색 여기서 만나죠. 요 브레드보드 이 포인트에서. 그다음에 그라운드는 셋 다 공유했고요. 그래서 코드를 이번에 어떻게 볼 거냐면 마스터가 아까 4번한테 하이라고 보냈는데 4번한테 이번에 굿이라고 보낼 거예요. 전송 끝. 그다음 조금 있다가 5번한테 모닝이라고 보내고 전송 끝. 그러면 4번은 아까 코드랑 똑같습니다. 데이터 수신하면 마스터로부터 메시지가 와서 수신하면 receive 이벤트라는 함수를 돌려라고 해서 똑같은 코드를 4번 슬레이브 아두이노 보드에도 돌리고요. 그다음에 5번 주소를 갖는 아두이노 보드 슬레이브 얘한테도 똑같은 코드를 돌렸어. 그러면 마스터가 4번에는 굿이라고 보내니까 이쪽 코드가 돌고 있는 아두이노 보드 시리얼 모니터에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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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얘는 뭐가 들어옵니까? 모닝, 모닝, 모닝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친구들이랑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드가 3개씩 있다고 하면 이게 한 컴퓨터에 보드 3개 연결하면 정신 사나우니까 뭐 노트북 갑자기 무슨 개그가 생각나는데 다들 이런 거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뭐 이런 거 다들 데스크탑과 노트북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죠? 뭐 이런 멘트를 날리고 싶은데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이 영상에서 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면 ISQC 통신 근거리에서 소자들 간에 통신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로 연결은 심플하게 두 가닥만 연결하면 돼. 당연히 VCC 그라운드는 가고요. 통신을 위해서 두 가닥 연결. 그런 다음에 각 소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소 개념이 필요하고 마스터가 슬레이브를 부를 때 항상 주소를 가지고 부르는구나. 통신의 시작과 종료는 마스터가 끝낸다. 요 정도 얘기를 하면서 ISQ 통신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 ISQ 통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로 조금 뭔가 주소인가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이 2죠. 3 영상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러다가 그 다음 영상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쉬워. 그래서 이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번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주소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이제 실제 소자와 통신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보고요. 그리고 나서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 3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하나를 3시간으로 만들면 우리 피곤하잖아요. 저도 피곤하고.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그래서 요 요약 내용만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